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의 이사장이 어제 국회 바로 이곳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3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 게이츠 이사장은 2000년에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감염병 퇴치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자선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게이츠 이사장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는데요. 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없이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기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실제 바이오와 사이언스 분야의 한국 기업에 4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여러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게이츠 재단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과 게이츠 이사장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ODA 수혜국에서 ODA 공여국으로 변화한 그런 위상, 이것이 글로벌 보건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그 기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ODA를 확대하고 또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초당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국회가 열심히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know, one dialogue I think is very important is to really step back and look at what your goals are for your aid budget. You know, over time, you know, the aid budget, which is currently, you know, less than 1% of the overall government budget, or a little less than 0.3% of GDP, and over time, hopefully, we'll be able to grow that even to achieve the, you know, what's considered the very generous level of 0.7%. 네, 게이츠 이사장이 이렇게 이제 국회의장을 만났고 그 다음에 국회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로 전 세계에 큰 귀감이 될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ODA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새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를 충실히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죠. 네, 무제한 토론. 네,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어제 열리면서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일명 이제 필리버스터인데 어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었습니까? 네,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었는데요. 네. 지난 7월 국회에서 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에 무제한 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됐는데요.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국회는 어제 8월 국회 본회의를 열었고 남은 EBS법 개정안이 상정된 겁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반영을 위해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교조의 EBS 장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을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려면 지배구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넘기는 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오늘 오전 24시간을 넘긴 시점에 토론 종결 표결에 붙여지면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주도로 종결됐습니다. 이어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지면서 최종 처리됐습니다. 네, 방송 3법이 모두 이제 처리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노란 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더 남아 있는데 본회의가 더 진행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본회의는 어제부터 24일까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빠진 대신 25일까지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남은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인데 내일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24시간을 거쳐 24일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 무제한 토론 24시간을 거쳐 25일에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 지도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조금 전에 이제 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충북 청주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당 선관위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승자를 가렸는데요. 먼저 이 청년 최고위원회는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4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가장 이제 기대를 모으는 당대표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간 4파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이 과반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선은 내일 두 후보 간 방송 토론회를 진행하고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다시 한번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에 오는 2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26일에 결선 투표로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반탄 지도부가 새로 이제 또 이제 뭐 구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결선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후보 모두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후보로 네. 결국에 반탄 후보 두 분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된 거죠. 네, 최고위원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분위기도 이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